네, 4시부터 5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전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설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통화가 돼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파워로직스요. 파워로직스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6,900원에요. 예. 18%요. 6,900원에 18%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6,900원이면은 이거 매수하신 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얼마나 되셨어요? 못하기로 됐어요, 조금요. 얼마나 되셨다고요? 였는데 조금, 예. 예. 자, 일단 지금 최근장이 6월에 시장 내리면서 많이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6,450원,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어제 얼마까지 조금 수익을 낼 수 있을래나 얼마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익권으로 도달할 수 있을지 파워로직스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네. 예. 자,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파워로직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뭐 아주 크게 나 있는 종목까지는 아니고 6,90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 6,450원입니다. 게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익권을 노려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파워로직스입니다. 수익 충분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파워로직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제 기회를 줄 때 탈출을 해서 탈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첫 번째로는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성일 하이텍이 이제 조만간에 상장을 합니다. 네. 수요일인가 목요일 제가 정확한 일정을 체크를 못했는데 28일인가요? 28일에 이제 상장을 하죠. 그와 관련해가지고 연상을 가고 따상을 간다 뭐 이랬었을 때 저는 동반 상승을 해줄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는 하지만 네. 실적이 뒷받침이 돼줬을까라고 봤었을 때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이 개선이 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매출 비중의 80% 이상이 카메라 모듈입니다. 휴대폰 관련해가지고 이쪽 관련해서 지금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 개선의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현대와 이렇게 좀 전력 저장 장치를 구축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폐배터리 관련주로는 MPC, 그 다음에 영화테크 이 두 종목이 원투펀치를 담당을 하고 있고 파워로직스는 그에 뒤따라가는 후속타자 역할, 3등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정말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다행스럽게도 이 진입가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와 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제가 아까 재무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파워로직스의 재무를 보게 되면은 예. 빨갛습니다. 지금 확인이 되는 거는 21년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적자를 기록을 했고 1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고 2분기에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4분기를 기대해 봤었을 때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주가 상승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 하이텍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조만간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변동성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장 주요 저항 라인인 6,570원 라인의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어저께부터. 예. 그러면 6,570원을 올라탔었을 때 저는 진입가 부근까지는 올라와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쏘아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 적어도 이 기간을 길게 가져가실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입가 부근이나 아니면은 이 종목으로 꼭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목표가는 7,500원까지입니다. 7,500원 정도까지 목표를 설정을 하셔서 이 정도의 차익만 먹고 지금 시장은 좀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로는 7,500원 부근 그리고 지금 진입가 부근에서 저는 탈출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아요. 그래서 6,570원 올라갔었을 때 내일이나 모레 혹은 28일 뭐 그때쯤에 올라갔었을 때 거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로직스 살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 손해볼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길게 가져갈 종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짧게 보셔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요, 매수가 정도 6,900원쯤에서 거기서 아예 팔고 나오시는 것도 하나 괜찮은 전략이 첫 번째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익을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조금이라도 얻고 싶다 하시면 최대 보시면 7,5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라고.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파워로직스 살펴드렸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좀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길게 끌고 갔을 때 중간에 좀 허우적거리는 타이밍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만큼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시장의 상황. 그래서 전략들을 더 많이 챙겨 가져야 된다는 점 저희 함께 고민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유튜브에서 타블로가 아니라 따블로네요. 네, 따블로님께서 TNR 바이오펩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매수 가격이 18,450원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가격이 종가와 비슷하죠? 10%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홀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 거 보니까 매수하신 지는 그 전에 좀 내려갔기 전에 아마 6월 중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TNR 바이오펩 지금 시점에서 계속 쭉 가지고 가도 괜찮은 종목일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TNR 바이오펩 홀딩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이제 의료기기죠. 네. 3D 프린팅 관련해서 의료기기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니까 어제 아니면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6월달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6월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쯤에 네. 비중도 10%고 18,450원이면 뭐 큰 이제 무리가 없는 10% 비중이니까 네.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10일 연속해가지고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맞아요. 예, 또 하나가 이제 8조 원에 해당되는 세계 지열, 지열 시장 그쪽에서 이제 이 관련 기기를 갖다가 진출하려는 복합 지열제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매출적인 부분은 좀 안타깝게도 계속 적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큰 매출 없이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이 좀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네. 단지 재무 쪽에서는 재무는 좋습니다. 유동 비율하고 부채는 뭐 유동성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유동 비율이 3,200%, 예. 그다음에 유보율은 100% 정도 되고요.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활동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앞으로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합 지열제 시장 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이제 3D 프린팅 기술로 해서 이제 개발을 했다는 부분이 이제 예.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28일, 29일 때 이제 FOMC 이제 미 연준의 금리 결과 발표를 또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75bp로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발표하고 미국 GDP도 나옵니다. 네. 그때 되면은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FOMC 발표하고 미 GDP 발표 나올 때까지는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대신에 이제 본절가 오시면은 혹시 모르니까 비중을 한 조금 본인이 판단하셔서 본인이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고 예. 그다음에 그 전까지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왜냐면 예. 9일 연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맞아요. 부분도 있으니까 또 본절가는 또 찾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니까 본절 오시면 비중 조금 조절하시고 수익권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FOMC 전이다 그러면은 덜어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장이 변동성이 또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예. 대비해서 새롭게 전략을 다시 짜시면서 대응하시길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TNR 바이오펩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최근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40% 급격하게 좀 빨리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 매수가 부근 정도에서부터는 조금씩 빠져나오는 전략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TNR 바이오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따블로님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진단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또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정주린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이루온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루온의 매수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루온 매수 가격은 2,655원이고요. 비중이 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종목 오늘장에도 4%가 넘게 빠졌어요. 2,495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한참 전성기를 보여줄 때 2021년 여름 무렵이었죠. 이게 2년 전쯤인데 그때 7,30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고점 대비로는 주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루온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드리죠. 자,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루온입니다. 2,655원 10% 비중인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네. 5G 관련해서 지금 관련 종목인데 예. 어저께 진입하셨다라면 벌써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거죠.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예. 윗골이 달면서 크게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플 핵심 칩인 그런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핵심 칩을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 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이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시즌 대비해가지고 이런 테마성 종목 그 움직임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적은 그냥 소소한 그러니까 평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즉 모멘텀이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작년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이때의 상승세는 이때를 생각하셔서 들어가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때는 최재형 관련주, 즉 정치 인맥 관련주로서 그리고 1월 달에도 한번 쏘아 올렸었는데 이때도 이 정치 관련해가지고 이 인맥 관련주로서 변동성을 보여줬던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초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터져주면서 5월 달에도 그렇고 이 6월 달에도 그렇고 거래량이 한 번씩 터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이렇게 애플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반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큰 기대감을 가지긴 좀 어렵고 결국에 기대봐야 되는 거는 이제 애플 칩 관련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왔었을 때 이 종목이 수혜가 될 것인데 그렇다라면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전고점인 한 3,200원 부근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들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부분이 이 부근에서 밀리고 있어요. 예. 이 부근이 어디냐? 네. 241선을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잠시나마 5월 달에 잠깐 뚫어서 이렇게 올라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결국에 다시 주가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라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은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실적을 좀 봐야겠죠. 애플의 실적이 얼마만큼 시장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오는지 여부가 주요 관건이 되겠고 그래서 네. 2,360원 부근이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볼까 해요. 근데 너무 짧은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쌍바닥 부근인 이 라인이겠죠. 2,000원까지는 버텨볼 만합니다. 여기에서 추가 매수까지 고려를 하신다라면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난 이 종목으로 절대 손절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2,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여기에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탈출하는 전략 두 가지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론 살펴주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좀 많이 본다면 3,200원 정도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래쪽까지 열려 있다는 점도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거기서 평균 단가 좀 낮춰서 추가 매수해서 그리고 빠져나가는 전략도 한 가지 또 있다는 점 같이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론 살펴드렸습니다. 진정주린이님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유튜브에서 좀 살펴드렸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설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롱인더. 네, 코롱인더요. 상담, 네네.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8만 원에다가 15%요. 8만 원에 15%요.
네. 자, 코오롱인더 현재 주가는 52,3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이 정말 잘 갔을 때 바로 지난해입니다. 가을쯤에 11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라서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죠. 예, 또 예. 더 떨어지면 매수를 또 할까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생각이 있으시고요.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뭐 몇 퍼센트 정도까지 여력이 있으세요? 뭐, 한 10%나 15% 더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오롱인더가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일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전략 좀 짚어드릴게요. 네. 예.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오롱인더. 이 종목 정말 좋았던 종목인데 어느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더 나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네. 합성 섬유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코오롱인더. 뭐 월봉상 차트 봐도 이제 작년 9월까지 상당한 이제 급상승을 보여주다가 예. 이제 작년 9월 이후 이렇게 하방으로 좀 내려와주는 안타까운 모습인데 뭐 네. 회사가 뭐 재무라든지 매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상승해서 올해 전년 동기 비해서 이제 19% 20% 가까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올 2분기 전년 동기 비해서 흑자로 전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도 뭐 그런 대로 아주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가로 물을 타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월봉상 1차 지지대를 마지막 지지 라인은 4만 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 기업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니바죠. 니바란 기업에 지금 100억 원 투자를 해갖고 2대 주주로 해갖고 2차 전지 쪽에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부분 이제 미래 산업 먹거리 산업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또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하방에 상당히 내려와 있고 저점을 좀 저는 다지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 예. 기업이 또 이제 자체적인 기업 매출 플러스 2차 전지로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은 뭐 손절하는 건 의미 없는 손절일 뿐더러 지금 물은 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신에 이제 4만 원이 좀 1차 지지 라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셨다가 좀 더 내려온다면은 4만 5천 원에서 4만 원 부분에서 한 번 더 추가 비중이 있다면 그때 한 번 더 타시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분명히 저는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이제 FOMC 결과도 있으니까 이런 예. 변동성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서 홀딩 하시면서 네. 좀 내려왔을 때 추가로 물을 타고 아니면은 여기서 재차 상승한 다음은 좀 더 긴 시간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코오롱인더 종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추가 매수 시점이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좀 더 빠질 여력이 좀 있거든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요 사이 그 정도가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뒤로 좀 지켜보신다면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생기시면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코오롱인더 살펴드렸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코오롱인더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로 골라봤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하는 나무네요. 편백나무님께서 골라주신 종목이에요. 자, 파인테크닉스 보겠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에 11,900원에 30% 비중 담고 계시죠? 폴더블 관련해서 자주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다음 달이죠. 이 갤럭시도 폴더블 신작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최근 주가 탄력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12,250원에 거래를 마쳤죠. 자, 고점 대비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매수 가격에 비해서 소폭이나마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파인테크닉스는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님,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파인테크닉스 충분히 이거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잘 진입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종목 제가 강한 녀석들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이 종목으로 저는 충분하게 전고점 부근이 14,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앞서 이렇게 아나운서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예. 8월 달에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인플레 상황에서 휴대폰을 누가 바꿀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고가 사양인 폴더블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 파인테크닉스, KH 바텍, 세경 하이테크 이 세 개의 종목들 폴더블 폰의 가장 수혜주들이죠. 이 세 종목이 주가 흐름이 똑같습니다. 같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에서 지금 진입가 부분도 싸울 자리에서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저항인 61선과 121선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저는 이제 8월 달 초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적 또한 받쳐주고 있다.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점과 저점을 이어봤었을 때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241선을 이탈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저점과 그 위에 저점을 연결했었던 이 상승 추세에서의 하단 라인을 지켜주면서 즉 11,000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11,000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예. 잠시의 조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충분하게 그 전고점 부근인 14,000원까지 저는 노려볼 수 있고 만약에 이 14,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버린다라면은 새로운 또 세계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의 운용 기간, 한 달도 아니죠, 한 2주 정도 운용 네. 기간을 가진다라면 저는 충분히 한 20%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손절가로는 이 11,000원 라인. 네, 손절가를 무조건 드려야 되니까. 네. 하지만 손절을 그 손실을 보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실적 또한 좋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잠시 보게 되면은,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가 오늘 들어와 줬고, 외국인들도 지금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개인들도 많이 주목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수익 챙기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수익을 꼭 챙기셔서, 이렇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도 길게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짧게 보시면서도 수익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점보다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11,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근데 그 점을 이탈하고 좀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 손절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4,000원 정도, 그러니까 전고점이죠.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일 테니까 14,000원 일단 생각을 해 보시면서 그때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 흐름을 또 쫓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14,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백나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파인테크닉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수익 꼭 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편백나무님의 파인테크닉스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닉네임이 굉장히 또 공감이 많이 되네요. 오늘 장에서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실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자, 유니퀘스트 갖고 계십니다. 자, 유니퀘스트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이 매수 가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비중입니다. 이 손실이 좀 있네요. 현재 주가가 9,180원입니다. 최근 사실 6월장에 시장 많이 밀리면서 같이 밀려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유니퀘스트 지금부터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니퀘스트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이제 반도체 직접 회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12,000원에 15% 네. 어떻게 보면 좀 윗단에 좀 물려 있는 부분이고요. 좀 안타깝고요.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0원 이하로 내려와서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고무적인 것은 정부가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육성 지원,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설비를 이제 투자 유도하는 그런 쪽에 이제 지원을 갖다가 윤 정부에서 강력하게 또 지원을 하고, 또 하반기에 이제 어차피 지금 또 반도체가 살아나야지 전체 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중요한 또 가장 우리 먹거리 섹터다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예. 전반적인 이제 세계 수주라든지 수요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나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좀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12,000원 15%인데요. 비중이 뭐 아주 많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네. 적다고 볼 수는 없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상태에서 또 추가 물을 타라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요. 네.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차 지지 때는 한 7,000원 선이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지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앞으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FOMC 회의 결과라든지 앞으로 지금 횡보장이 지금 예상되거든요. 그런 장세에선 좀 더 여기선 좀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견디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고요. 여기서 예. 괜히 또 무리하게 너무 비중을 실지 마시고 특히 이번 달 말까지 또 다음 달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반등의 시간을 갖다 중장기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요. 길게 보면 결국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이니까 특히 예.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 매출도 괜찮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재무가 나쁘지 않거든요. 매출도 이번 1분기 20% 가까이 수익을 내줬고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동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재무도 그대로 탄탄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너무 단기적으로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추가로 물을 지금 섣불리 타란 말씀 안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편안하게 길게 보시면서 하반기에 반도체 섹터 부분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보면서 진입가까지 오는 걸 갖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대응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니퀘스트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의 타이밍은 아니겠지만 이 종목도 기다림의 시간 필요할 것 같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죠. 회복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구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월요일 실호님의 유니퀘스트 살펴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초반에만 종목 진단 딱 접수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접수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 종목 진단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채팅창 통해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가볼 텐데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조선선제요. 조선선제요. 네, 최근에 급등락이 상당히 있는 종목인데 이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16만 원에 예. 15%요. 16만 원에 15%요. 네,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도 유보율 같은 거 보고 많이 급등락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 조선선제였거든요. 이 단기간에 10만 원 단에 있었던 종목이 1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도 빠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7월 20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이때에 비해서도 지금 고점 대비 20%가 빠져 있는데 참 쉽지가 않은 종목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때 그게 매수가까지 갈 수 있나? 아니, 아까 예. 또 오늘도 매수가까지 거의 갔었는데요. 네. 다시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고가상으로는 전장 대비 3.5% 올라서 16만 원까지 갔었죠. 예. 딱 16만 원 찍었다가 그 뒤로 네. 많이 빠지면서 그래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올라가려나 하고 놔뒀다가 그냥 빠져버려요. 이게 참 그래서 대응이 매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기회 한번 놓치셨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진단해 드릴게요. 네. 예. 자, 조선선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서병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요즘에 이 종목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이 매수가 다시 올까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이 물려 계신 부분이 저는 여기를 뚫어주면 다시금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렇게 무증 테마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맞아요. 그 시장에서. 근데 아까 이제 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유보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게 되면은 유보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되죠? 재무가 딱 보게 됐었을 예. 때 유보율이 지금 보이시죠? 수천 숫자로
예, 이렇게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양호해요. 뭐, 나쁘다, 좋다를 평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예. 용접 관련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시총이 상당히 작습니다. 네. 1,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 결국에는 이 투기성 세력들이 진입을 많이 해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같으면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한 방을 노려보는 그런 거에 베팅을 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이. 그렇다라면은, 지금은 홀딩 하셔야죠. 홀딩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 종목의 평균 주가가 움직였던 밴드 라인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이 라인이에요. 지금 9만 원에서 12만 원, 요 9만 4천 원에서 12만 5천 원, 요 라인, 이 밴드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는 12만 3천 원,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더 밀린다면 9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주가 변동이 크네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게 꼭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이게 연상을 가고 막 이랬었을 때는 네. 이제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소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줄 거예요. 네. 기회를 줄 때 저는 일부 짧게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 17만 원 넘어가는 길 요때쯤 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에서도 수익을 챙긴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100% 200%의 수익을 바라신다라고 하신다라면 홀딩 하셔야죠.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지지 라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21선이라고 말씀하기에도 되게 애매해요. 이날 또 빠졌다가 또 다시금 회복하는 이 주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으로 죽어도 손절을 못하겠고 라고 하신다라면은 정말 장기간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네. 9만 5천 원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의 뜨거웠던 이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은 그때는 이제 9만 5천 원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잠시 21선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14만 원 라인 제시를 드리고요. 수익은 좀 짧게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히 크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크게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거래량이 진짜 갑자기 팍 늘어났었던 테마성 성격의 네, 테마성 종목이죠. 성격이라서 이런 종목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조선선제 살펴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워낙에 있는 종목이라 다음번에는 조금 더 안전적으로 투자하시면 어떨까라는 점도 같이 말씀해 주셨고요. 자, 뭐 올라간다면 이 종목이 굉장히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 큰 욕심 부리다가 우리가 또 잘못하면 물리면 큰일 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윗방향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는 매수가 조금 윗니다. 17만 원 정도 선에서 목표 주가 보시고 만약에 주가 내려간다면 14만 원을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손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만 원과 17만 원 기억해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조선 선제 살펴드렸습니다. 자, 전화 종목 진단이었고요. 자, 바로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유튜브로 바통 터치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머니가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한국 알콜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한국 알콜 매수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2,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으로 담고 계신 상황이죠. 자, 한국 알콜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1,700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알콜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뭐 알콜 이렇게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코로나 재확산 국면 속에 그래서 다시금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한국 알콜 1,700원까지 올라온 상황에 12,900원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한국 알콜입니다. 12,900원에 10%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네, 한국 알코올 이제 그 석유화 네. 관련 이제 기업이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예.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방한을 했을 때 한국 알코올이 상당히 좀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반도체 EUV에 들어가는 특수 이제 화학 제품 때문에 한국 알코올이 예. 상당히 이제
관심과 근데 주가가 좀 약간 움직였었는데 네. 그 뒤로 좀 그냥 또 대내적인 6월, 7월 장과 함께 하락했다가 이번 달에 좀 재차 또 바닥을 네. 좀 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저가 지금 한 10,000원대, 9,000원 선에서 지금 이제 그 1차 지지대인데요. 예. 그걸 딛고 이번 달에 좀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좀 투자하신 분 12,000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올라왔을 때 매수했다가 그냥 곧바로 빠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달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알코올 부분이 이제 예. 코로나 관련해서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그다지 지금 뭐 매출적인 부분이 나쁘거나 재무가 나빠서 이렇게 사실 이제 6월 달에 빠진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이번 1분기도 매출액 23% 정도 전년 동기 상승했고요. 근데 대신에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에서 좀 아쉽게 예. 좀 약간 적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비율 한 288%, 그다음에 부채가 좀 상당히 없습니다. 이 회사가 네. 3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도 다 됐기 때문에 모든 기업,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하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힘든데 이 회사는 그래도 부채가 없고 유동 현금이 좀 여유롭고 또 이번 달부터 재차 좀 반등을 딛고 지금 일어서는 모습이 보이기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큰 낙폭은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서 들고 가시면서 지니까 오셨을 때는 좀 비중을 네. 좀 본인께서 잘 판단해서 비중을 덜어내시고요. 아직은 지켜봐도 무방하다. 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서 지켜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 알코올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지금 지켜보면서 홀딩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다만 만약에 매수 가격까지 오게 되면 매수가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가시자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은 꼭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한국 알코올 살펴드렸습니다. 머니가스님의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또 골라봤습니다. 미니 유니맘님께서 살펴주신 종목인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종목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 참 위아래 계속 좀 갇혀있는 종목이긴 한데, 자, 4,689원에 12%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지금 보시면 한 4,000원대 초반 정도? 거기서 많이 가면 5,000원, 4,5,000원 요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최근 장에서 그래도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매수가가 4,600원대고 현재는 수익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여기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유서백 전문가님,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네. 초고순도 유기 물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로 TMA 관련해가지고 개발을 했고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력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이 IR 부서에도 전화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 반도체라던가 태양광 소재라던가 아니면 LED라던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5월달 말인가 6월 초에 이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참 씁쓸했던 종목인데 네.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올라와 주리라 믿어 의심치는 않았었습니다. 역시 올라올 정도로 올라오네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추천드렸을 당시에 저는 충분하게 이거 새로운 그림을 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미니 유니맘님 제가 되게 제 유튜브 공개 방송이나 네. 자주 들어오셨던 분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이런 근데 인연이 또 지금 현재 진입하신 타이밍도 정말 잘 들어가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추세적으로 온갖 이평선들이 몰려 있는 그 라인, 지지 라인을 발판 삼아서 충분하게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그 라인대에 진입을 하셨고요. 저는 이 종목으로 충분히 5,400원 정도까지, 짧게는 5,400원, 그리고 정말 장기적으로 멀리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50%가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15% 정도, 그리고 그 LED 관련해서 15%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만약에 4,700원 라인을 이탈한다면 잠깐 보내주셨다가 이제 박스권에서 좀 갇힐 수가 있으니까, 예. 네, 그때 그냥 짧게, 이렇게 챙기시고요. 그 라인만 지켜준다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5,4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는 절대 보시지 말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미니 유니맘님의 레이크 머티리얼즈 살펴드렸습니다. 아래쪽으로 4,700원, 위쪽으로 5,400원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익 꼭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오늘 윤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장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8일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뭐 75bp로 가는 부분은 뭐 모두가 반영이 돼 있고 예상을 하나 또 이게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 1%라도 100bp를 올릴 수도 있는 예.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울트라 스텝까지. 그렇게, 예, 울트라 스텝까지도 물론 가능성은 적지만 그것도 예. 이제 대비하면서 장을 보고요. 저는 이제 월화수목 28일까지는 아마 미 증시나 우리 증시도 횡보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 안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눈치 보기 장이 연속되다 보니까요. 물론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요 며칠 저번 주나 오늘도 보면은 이제 상승은 좀 하는 부분이 보이나 좀 추가 힘있게 좀 뒷심이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네. 정강 후약의 모습을 좀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오늘 코스피는 약간 올랐으나 또 코스닥은 그냥 거의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2,400선에서 아마 그 FOMC 발표 이번 주까지는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FOMC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GDP가 나오니까 물론 이제 예상 수치는 어느 정도 나왔으나 그 부분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또 기업들 실적에 의해서 그 안에서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보시면서 예. 진행하시고요. 또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제가 방송에도 언급드렸지만 5종 세트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 빅스텝, 환율, 그다음에 수급이라든지 무역 적자 부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특히 이제 수급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도 OCI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딛고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여지를 생각했는데 그냥 계속 공매도에서 외인의 공매도에서 너무 좀 심각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이 수급이 지금 계속 맞물려서 악재 부분으로서 연관되는 부분이 아닐까. 예.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증시를 대응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요 일정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FOMC GDP가 나오고요. 또 26일 날 우리나라 이제 2분기 GDP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국내 증시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끝으로 이제 관심 섹터로는 원숭이 두창이 지금 처음에는 1,000명대였다가 전 세계 70개국에서 15,000명대로 지금 급부상해가지고 WHO도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 50개의 변종 바이러스가 또 숨어 있고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또 관련주들을 갖다가 단기성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옥석가리기를 해서 좋은 종목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을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관련주. 또 영화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한산이라는 영화가 그렇죠. 초단기 1,000만 갈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기대감이 크죠. 네네. 10만 사전 예약이 또 됐던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장, 횡보 박스장에서 이런 관심 섹터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되는 핫한 섹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유세별 전문가께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내일장을 비롯해서 이번 주는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렇다라면은 어떤 종목들에 그리고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방송에서 한 번도 제가 틀리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뭐 다 맞췄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강조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아니면은 그 방산 관련해서 그리고 2차 전지 이쪽 관련해서 되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내가 잘 아는 섹터에만 집중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루두루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모든 섹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는 분야에서 어떤 종목이 더욱 수혜를 받을 것이고 더 날아갈 것인가 그런 것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즉 펀더멘탈에 좀 제대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주항공이라던가 아니면 폴더블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예상이 돼요.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그렇다면 부품 관련해서는 지금 전기차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완전히 변환시키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속적으로는 뭐 2차 전지, 신재생 그리고 로봇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심을 꼭 두셔야 되는 그런 섹터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죠. 윤겸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신가요? 네. 방송 끝나고 5시 10분부터 이제 횡보장이 좀 예상되니까 그런 횡보장에서 어떻게 전략 대응할지 들어오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5시 10분부터 바로 이어집니다. 윤겸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인데요. 횡보장 속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